또 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와서도 대학에서 강의를 가끔 이제 하는데 네. 미국에서 강의할 때하고 너무 틀려요. 미국에서 강의하면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지금 누가 수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막 지금 하는 건가요?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네. 분위기와 여기서는 이게 질문을 하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에 질문하면 욕을 먹는 거죠. 대기자 TV. 교육 혁신 프로그램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스마일입니다. 네. 스마일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이제 2012년경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솔루션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질문이 점점점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2012년경에. 그래서 네네. 이제 스마일이 뭐의 약자이냐면 Stanford Mobile Inquiry Based Learning Environm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중심 학습 환경이라는 건데 그 질문을 자유롭게 했을 때 배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뭐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서 왜 변화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질문이 없구나. 질문이 또 없구나. 과감한 질문을 못 하는구나. 또 질문을 두려워하는구나. 또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초중고 때 사실 질문 잘못했다가 맞은 적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문화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과감한 질문, 네. 또 직급에 황당한 따라서만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당하거나 과감하거나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나쁜 무슨 결과가 있다든지 또 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와서도 대학에서 강의를 가끔 이제 하는데 네. 미국에서 강의할 때하고 너무 틀려요. 미국에서 강의하면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지금 누가 수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막 지금 하는 건가요?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네. 분위기와 여기서는 이게 질문을 하면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에 질문하면 욕을 먹는 거죠. 시간 오버된다고.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저도 민망하거든요. 질문도 어. 없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일단 손 들고 질문하지 손을 들지 않아도 되게 해보자. 네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질문을 마음대로 할수 입력할 있도록. 수 있도록 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전달했을 때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유도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방법 그런 네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단순 암기식 질문을 하겠지만 누구나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시험 대비한 질문들에 맞습니다. 하다 예, 보니까 예. 질문을 해봐.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 네, 그래서 이게 대담하고 황당한 이런 질문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황당하고 대담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 예. 그 유도시키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또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처럼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그럼요. 예. 챗GPT. 네, 질문을 잘 못하면 답을 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답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명명한 게 이제 파운데이셔널 퀘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래의 역량인데, 파운데이셔널 퀘스천이라는 예. 거는 최초의 질문이죠. 최초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한 질문이 아니라 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재 능력이다. 예. 인재 역량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할 수 역량. 있어야 된다. 네, 질문 역량. 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안 연습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연습도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코칭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마일 프로그램이 이 연습을 도와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평가하고, 네네. 물론 인공지능이 평가한 그 결과가 저희는 이제 교육교회에서는 다 알겠지만 블룸스 텍사노미라고 그래가지고 단계가 있거든요. 배움의 단계, 그다음에 어떤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뭐 1에서 5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식 질문을 한 거는 그냥 레벨 1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되고, 그다음에 가정적이고 어떤 창의적, 혁신적 질문을 하면 레벨 5로 레벨 가거든요. 5. 그래서 물론 인공지능이 평가한 것이 그게 다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재밌잖아요. 내가 혹시 한 질문이 재밌게. 무슨 레벨이 나올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교수님 질문을 누구나 할 수 했는데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ask. 예. 제가 넣어드릴게요. smile, 예. ask.smile.stanford.edu에 가면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기가 궁금한 점을 그냥 남기면 이게 어느 아무 정도의 질문을 해도 이거는 이런 질문이고 이건 레벨이 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난 3이 나왔는데 예. 한번 5를 도전해 보고 싶어? 그러고 싶죠. 그러면 또 막 이제 가정적 혁신적 질문을 또 막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 있을까? 이건 그 되게 뭐 레벨 단순 1인 것 같아요. 레벨 1이 나오겠죠? 네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빛에서 갑자기
붉은색이 없어진다면 음. 이 지구 생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질문이죠.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질문들은 레벨 5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 이 질문이 레벨 5인데 얘는 레벨 1이라고 해서 난 억울해. 그러면 왜 그런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예. 지금 인천교육청하고 한 네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고 최초의 그 파운데이셔널 퀘스천 네네. 그걸까지 유도를 합니다. 예. 학생들이 그 최초의 질문을 갖고 실험을 직접 해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질문은 했는데. 또 보도 못한 질문인데 나도 정말 답이 궁금해. 이건 실험을 해야 알 수 있어. 그 학생들이 그걸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그 답을 찾아내고 그걸 리포트로 씁니다. 그리고 AI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를 그냥 활용하는 활용하는 거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 미래 수업의 모습이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런 예.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동의하거나 네네. 동의하지 않거나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런 분석,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발표 능력,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협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미래의 역량이라고 하는 4C 폴시. 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2C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6C예요. 왜냐면 왜 공부를 하느냐? 어.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학습의 목표가 뭐냐? 왜 이런 걸 하느냐라는 거 했을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 이런 지식을 왜 얻으려고 하느냐?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함께 더 잘 그럼요. 살 수 있는 사회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컴패션과 커밋먼이 있는 교과 과정. 그래서 6C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정해주지 않은 학습은 사실 그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입시죠. 그렇죠. 인재가 되는데 왜 인재가 되지? 인재가 돼서 뭐 하지가 없잖아요. 그건 참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네.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네. 인재가 돼서 리더가 되는 거죠. 어.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을 함으로써 예. 세상이 더 나아지는 그리고 그 성장은 질문을 통해서 더 그렇죠. 이끌 수 있는 거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교수님 지금 질문 중에서도 가정형 질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상상을 하는 상상을 하는. 상당히 창의력을 예. 유발하는 뭐뭐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없던 상황을 설정하잖아요. 네네. 없던 상황을 설정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어딘가에 뭐 갈 수 있다면 만약 가게 된다면 이런 만약에 이게 이렇지 않고 저렇게 되었었다라면 이런 다른 상황을 자꾸 설정을 함으로써 네. 창의적인 생각을 이제 거기서 유도시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혁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교수님이 학교 다녔을 때 그때와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가정형 질문을 이끌어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죠. 집에서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 예. 아이들이 질문을 잘 하죠. 안 하면 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네. 전에는 뭐 질문을 했는데 엄마 왜 하늘은 파래? 그럼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하늘 원래 파랗지 뭐 막 이러면 벌써 질문하고 싶지 않거든요. 원래 그래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계속 들은 아이는 네. 질문을 안 하게 되겠죠. 그 연구를 보면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다가 점점 학교 다니면서 질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질문을 안 하고 네, 그냥 점점. 남들 가는 대로 해. 앞서지 마, 나서지 마, 나대지 마 이러면서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대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볼까? 진짜 궁금하다.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 이랬다면 아이가 더 재밌게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액션이 이제 중요하네요. 그러면 항상 그 건설적인 constructive feedback을 예, 주면서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지? 나도 궁금해. 같이 한번 알아보자. 나도 잘 몰라.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요즘에 이제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생길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게 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러면 되는데 어. 그걸 왜 질문해 쓸데없이 예. 이러면 벌써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게 되죠. 그게 민망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몰라도 된다는 몰라도 거죠. 된다. 예. 근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정답을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그 정답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네.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진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예. 질문을 하는 그 환경을 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런 성향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이런데 정말 나도 궁금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말한 그것도 정말 궁금하네.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도 정말 알고 싶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래. 그러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궁금증, 예. 호기심, 네. 이 호기심이 있을 때 배움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배움의 욕구를 호기심을 가지고 한 질문들엔 답을 찾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질문들이 해소가 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성취감을 점점점 느끼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죠.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실 미국 학생들 보면요, 한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들이 아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자신감이 없어서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럼 모르는 줄 알겠네요. 그래. 근데 미국 학생들 보면 아는 것보다 자신감이 더 많아요. 하면 되지. 라는 근자감인가요? 생각. 네, 근자감.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 학생들이 보면 주눅이 들어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많이 예, 들고. 틀릴까봐. 네, 틀리면 어때?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아는 거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틀린 겁니다. 실패했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거든요. 지금 부모님들도 초중고 때 그렇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첫 출발을 오늘 뭐 이만큼까지는 못하더라도 첫 출발 오늘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솔루션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여러 형태, 유형의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뭐 시도를 해도 난 안 될 거야. 네. 주눅 들어 있고 네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작은 성공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해석을 해줍니다. 조그만 뭐 질문한 것도 와 그거 진짜 엄청난 질문인데. 대단한데.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야 이거 발명할 수도 있어. 발명품이 될 수도 있어. 막 이러면 진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더 해보고 더 그런 분위기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계속 질문을 하게 하고 그러면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 좀 더 도전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호기심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없고 뭐 관심이 없어. 예. 그런 무기력까지.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데리고 나가서 네. 얘가 아직 뭐에 관심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그냥 게임이 재밌으니까 게임에 빠져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얘가 새로운 네네. 환경, 새로운 어떤 요소를 봤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든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돈 안 들어요. 네. 미술관 데려가고 공짜도 박물관 아니니까요. 데려가고 무료고. 봉사하는 데 있잖아요. 봉사하는 데. 예. 그러면 뭐 저도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텃밭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여기서 자라나는 채소는 어디 양론에 기증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서 이거야 이거.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 텃밭을 가꾸게 하면서 채소를 자라게 하려면 어떤 비료를 써야 될까? 이 토양의 그 산성 비료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소소한 것에서 호기심을 갖게. 제가 말씀드린 호기심 갖게 하는 아이. 아이로 성장시키는 거, 그다음에 질문 많게 하고 자신감 없는 애를 자신감 있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하는 걸 관심 있는 거를 찾아서 한다든지 깊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실리콘밸리 방식의 수업이에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 좋은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 아이가 1대1로 앉아갖고 너 뭐 좋아해? 뭐 하고 싶어? 뭘 잘하는 것 같아? 뭘 못하는 것 같아? 뭐 자신이 없어?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고 그 아이에 맞는 맞춤식 개별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곳에서는?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무슨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잘하게끔 해주세요. 선생님한테요?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면 아이들이 나는 이번 학기 동안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하고 자기 연구 계획서를 써서 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서 이 정도면
이거 몇 학점짜리 수업을 네가 할 수 있겠네. 네. 혼자 스스로 그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라는데 지금 환상이죠, 여기서 할 수 환상. 있어요. 여기서도 네, 할 수 있어요. 학교랑 그리고 가정에서 둘 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학원 갈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코칭 역할을 하는 거죠. 코칭 역할이요. 네, 제가 뭐 티칭이 전에도 아니라.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를 항상 강조하는데 맞습니다. 티처와 코치의 다른 점은 네네. 티칭은 그 아이를 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어. 개별적으로 알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코치는 그 아이가 예. 예를 들어 축구 코치라면 어떤 선수가 잘 뛰는지 못 뛰는지 뭐 어떤 킥을 잘하는지 알죠.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장단점을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코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코칭이거든요.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한다면요. 부모님도 해야 되죠. 물론 부모님도 집에서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에 지루하지 않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뭐 이런 말씀하세요. 아, 우리 애는 그냥 게임만 해요. 뭐 네. 막 이러는데 걔가 왜 그렇게 됐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애는 이렇게 모바일 폰이나 아이패드 들고 계속 이러고 있고 부모님들은 자기들 얘기하고 있어. 예. 아, 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요. 실리콘밸리의 뭐 CEO들, 혁신가들은 자녀한테 스마트폰 안 준다고 그런 얘기가 그냥 어렴풋하게 카더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가요? 부모는 아니었고 예, 예.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그래. 저의 입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아니다. 그거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돼. 뭐 10분만 써.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네. 이게 너무 귀중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냥 네. 널려 있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뭘 잘하면 10분만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상 시스템. 그렇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케 하려면 아,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안 줘. 네네. 스스로 결정할 기회도 안 줘. 스스로 책임질 기회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이지 않는 거죠. 스스로 기회를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을성이 필요하죠. 다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한 단절시킬 개로 듣고 한 개로 수 올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아, 윗집에서는 뭐 어디 예. 학원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뭐 하는데 왜 애는 안 보내니? 뭐 그러면 아, 내 아이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아이는 내가 더 잘 알아. 이 아이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예. 쪽으로 잘하고 이런 네네.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를 파고 있어. 근데 옆에서는 뭐 그래도 뭐 이거는 시켜야 되지 않아? 그럼 너나 시켜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끊어버리세요.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 사회에서 더 필요한 인재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스스로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 무슨 남의 걱정까지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고 잘 살고 막 이런다고 해서 과연 이런 재물과 부가 본인의 행복을 보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가장 행복할 때는 남의 도움이 되는, 네네. 그다음에 남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남의 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일에 기여한다고 할 때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행복이 오거든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AI 시대가 이렇게 도래한 이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이퍼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자기 주도력에 대해서는 네네.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한 거는 하이퍼 더더욱 초자기 주도력이 와, 필요하다라는 이 거예요. 시대일수록 더더욱 자기 주도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앞으로 무슨 잡을 얻을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직장이 존재할지 아무도 몰라요. 뭐 미래 예언가들이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저는 의미를 두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방향으로 진화를 할 거기 때문에 변화하기 사회가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라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역량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6C, 그다음에 Foundational Question을 할 수 최초의 있는 질문. 능력. 그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어떤 직업이 나와도 다 적용도 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이잖아요. 이 길을 갈 때 창의적이 되고 창작을 할 수 있고 창직을 할 수 있고
네, 오늘 폴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 우리 아이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